자, 갑니다. 이제 의열단과 애국단입니다. 자, 큰 제목이 뭡니까?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인데, 이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는 요건 이제 국내가 아니라 뭐야? 국외다. 이런 뜻이고요. 국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체가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입니다. 정권의 속성상 올해는 이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 어때요? 정말 왜 의열단이라고 하죠?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투쟁한다. 이래서 어때요? 의열단이거든요. 그리고 애국단은 한인 애국단이잖아요. 자, 둘이 있는데 누가 형이야? 지금까지 기존의 문제는 둘을 비교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의열단 문제를 내면 오답을 애국단, 애국단 문제를 내면 오답은 의열단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미 그 법칙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람 한 사람을 묻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개별적으로 묻는 건 누구였어?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을 이제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출제했다면 이제는 의열단 사람들도 들어간다. 개별적으로 출제할 수 있다. 의열단은 사실은 문제를 많이 안 냈어요. 옛날에는. 왠지 알겠죠? 김원봉이 해방이 어디로 갔으니까 북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90년대까지는 문제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제를 잘 안 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문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해봅시다. 의열단 봅니다. 배경 3.1운동을 전후하여 독립에 대한 강력한 무장조치의 필요성 대두한다. 왜 그렇죠? 뻔하지. 우리가 평화적으로 만세 불렀어. 어떻게 했어? 심하게 맞았어. 복수하고 싶잖아. 결성. 김원봉, 윤세주 외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김원봉과 윤세주는 둘 다 밀양 사람입니다. 집도 앞뒤 집에 살았고요. 나이는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절친 중에 절친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신흥무구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주, 지린, 길림에서 1919년 만들어집니다. 1919년 이유 알겠죠? 무슨 운동 계기로 만들었다? 3.1운동 계기로 만들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격, 일제 요인 암살이나 식민 통치 이관 파괴를 시도하는데 조선혁명선언 나오고요. 활동 지침 나오고요. 성장, 활동 나오는데 이거 통째로 그대로 이 페이지를 다 외웁니다. 조선혁명선언까지. 이 페이지는 버릴 게 한 글자도 없습니다. 통째로 사진을 찍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쩌겠어. 그게 요즘 문제 트렌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이 나오면 누가 나올 거예요? 김원봉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왼쪽에 김원봉 정리해놨습니다. 사진만 봐도 어때요? 잘생겼죠. 야, 요즘 시각으로 봐도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100년 전이면 진짜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차마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여자 관계가 있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예, 그럼요. 잘생긴 형들은요, 어딜 가나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독립운동가들을. 이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몰라. 그럼 오늘이 어때요? 내 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어떡할까? 욕망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할까? 아, 나 참아야지, 막. 이러고 살고 싶겠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열단원들은요, 항상 깔끔하게 양복, 수트 딱 입고 다닙니다. 왜? 오늘이 내 삶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데, 뭐 돈 아끼고, 뭐 추리닝 입고, 막 돼지 저금통 저금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생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평소에 항상 운동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건 체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뭐야? 멘탈도 중요하죠. 그래서 차 마시고 사교 클럽이라든가 모르게 가면서 정보도 얻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하지만 항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이 닥치면 절대 거부하지 않는 멋진 오빠들이었다. 그래서 한때, 요새는 안 그런데 한때, 요새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있나요? 요새도 있기는 있죠. 근데 한때 뮤직비디오 되게 유행할 때 보면 주제가 항상 킬러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 업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같은 세대니까 이해가 딱 되잖아. 소희는 잘 몰라. 몰라도 돼. 어쨌거나. 그래서 원봉이 형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최근에 봐봐. 의열단 김원봉에 대해서 재평가가 되면서 영화에서 자꾸 나오잖아. 암살에도 나오고 밀정에도 나오는데
김원봉 역할하는 배우를 봐봐. 암살에서 누구야? 조승우고, 밀정에서 누구야? 이병헌이야. 다 봐봐. 훈남 오빠들을 감독이 배우로 쓰는 거야. 왜? 실제로 잘생기고 멋졌거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배우를 쓰는 거야.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써도 되잖아. 자, 원봉형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 출생입니다. 1898년생 밀양. 밀양 출신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종직입니다. 아시죠? 김종직. 조의제문으로 유명했던 그 김종직이 밀양 선비죠. 우리는 밀양 그럼 밀양 아리랑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거라도 생각나면 정말 다행이죠. 예. 밀양하면 또 뭐지? 영화도 있었죠. 그죠?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전도연 누나 나오는 영화. 예. 중요하지 않아. 그 시험 안 나와. 이분들은 김원봉, 윤세주는 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운동의 천재였어요. 영재였어요. 왜냐면 일본 천황생일 뭐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 일본 국기가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일본 국기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걸 다 들고 와서 화장실에 그냥 버려버리고 퇴학당하고 이랬던 멋진, 정말 멋진 형입니다. 그래서 퇴학당하죠. 이 형은 학교 입학은 잘하는데 졸업은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후에 어디 가는가? 신흥문학교 가는 거야. 아니, 원봉이 형이 보기에, 이런 멋진 형이 보기에, 막 실력 양상 이런 건 너무 하품 나오는 거고, 너무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겠다. 총칼 들고 나에게 총을 달라. 나는 쪽발이 쏘겠다. 뭐 이런 형이잖아. 그래서 신흥문학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졸업은 못해요. 그래서 똘똘한 애들 데리고 나와서 만든 조직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결성합니다. 이때 처음에 한 13명이 출발했는데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배신자가 없어요. 그리고 1926년에 황포군관학교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열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개별투쟁이 아니라 그 전에 개별투쟁이 엄청 한다고. 그 개별투쟁이 어디나? 오른쪽에 봐봐. 본문에 활동에 박재혁, 김익상, 김상호, 김지선, 나석주 있지? 이걸 다 뭐라고 한다? 개별투쟁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개별투쟁을 전개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죽이게 했어. 폭탄도 던졌어. 문제는 뭐 해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하자? 육사를 가자. 그래서 중국 육사를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황포군관학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1932년이라는 거 잘 봐주세요. 1932년에 중국에서 학교를 만들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중국 애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32년 중국이 왜 도와주지? 윤봉길. 윤봉길. 안중근 아니고? 윤봉길. 그렇지. 한인애국단 누구야? 윤봉길 형이 4월 29일 날 폭탄 던지셨잖아. 했잖아. 앞에서. 그래서 그때 중국의 장제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 로양, 낙양 군관학교 한인 특별반을 만들고 이건 김구 쪽을 도와주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왜 김구만 도와줘야 돼? 장제스 입장에서. 누구 도와줘야 돼? 김원봉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낙양 근처에, 난징 근처구나. 절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학교를 만든 게 조선혁명 간부학교야.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1기, 2기, 3기생 한 120명쯤 졸업시키거든? 1기 졸업생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육사라니까. 이육사 선생님이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입니다. 훌륭한 학교죠. 여기 교장 선생님이 원봉이 형이야. 그리고 민족혁명당. 요거 무장투쟁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족혁명당 1935년.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죠.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한국광복군 부사령부 요거 했잖아. 언제? 임시정부 할 때 했잖아. 1942년 9월 17일 날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청 만들어지지. 그랬다가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해서 총사령 지청청이고 부사령관 누구야 이제? 그래 김원봉이고 부사령 겸 제1지대장 된다 그랬잖아. 김원봉.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부장. 국무부장이 뭐야? 국방부 장관이야. 쩔죠? 그리고 우리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48년에 월북하는 거야. 48년에 왜 갔냐? 1948년 뭐 할 때요? 남북 협상할 때. 남북 협상할 때 이 사람이 김구, 김규식이 북한 가서 김일성, 김두봉 만나가지고 회담하잖아요. 그때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우리 네 글자를 줄여서 남북협상이라고 하거든. 이때 사회를 본 사람이 김원봉이야. 이유가 두 가지야. 첫 번째,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이야. 김일성은 1912년생이야.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어마어마하지. 36살 차이가. 그러니까 나이도 너무 많고 이념도 차이가 많이 나지.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 중간쯤 되는 나이도 1898년생이니까
김구샘하고 한 20살 차이 나고, 김일성하고 열몇 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지. 이념적으로 어때요? 그 둘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 누구야? 김원봉이야. 사회 보기에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야? 김원봉이지. 그래서 김원봉이 거기 가서 사회를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전에 이제 노독술이라는 친일파한테 심하게 좀 맞기도 하셨거든요. 트라우마가 심했겠지. 김원봉은요, 맞는 거, 고문당하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김원봉은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평생을 독립운동하면서. 왜?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고. 워낙에 중국 가면 또 밀정도 스파이들이 많잖아.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면 안 오는 거야. 야, 돈은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태용 오빠는 저런 수법으로 밥을 여러 번 먹었나 봐, 저녁을.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어쨌거나 어쩐지 좋아요. 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잡혔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한다? 친일 경찰 노독술한테 끌려가서 맞고, 이건 도저히 참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북한 갔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북한이 좀 잘 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숙청될까요? 김일성에게 숙청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한 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래서 정말 멋진 독립운동가였으나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양쪽에서 모두 다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불행한 독립운동가가 김원봉이야. 적어도 냉전 때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냉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막 되고, 그래서 형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초반에 이 의열단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처음 나온 게 그게 아나키스트예요. 그래 장동건, 세르게이 장동건 나와가지고 장동건이 나온 영화 중에 제일 빨리 죽어요. 거기 김상중도 나오고 뭐 예지원도 나오고 굉장히 그 화려한 그 사람들이 형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나랑 비슷해. 왕따니까 안 본 영화 없고. 그러니까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영화로 된다는 이유만. 그리고 최근에 밀정 암살에서 계속 연속 출연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쪽 연구가 많이 되고, 야, 캐릭터 하나를 감독이 때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미 어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하면 어때요? 이거 딱 보여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잖아.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영화 흥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지, 이제.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성격부터 볼게요. 일제 요인 암살이나 식민 통치 기관 파괴를 시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원봉 의열단의 생각은요, 총독 오와? 어때? 죽여. 그 다음 또 오겠죠? 어때? 또 죽여. 또 와? 또 죽여. 거의 송강호 스타일이지. 근데 계속 죽이네. 넘버 3에 나온 송강호. 계속 죽여. 그럼 어떻게 해? 조선 총독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죽는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일본 놈들이 총독으로 오지 않을 거야. 아, 경무총감 와. 죽여. 너 오면 또 죽여. 또 죽여.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어떡할 거라고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물러갈 거라는 이런 좀 순진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바로 이 단체입니다. 볼까요? 조선혁명선언은요, 너무 중요한데 별표 7억 개야.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활동 지침봅니다. 5 파괴, 조선총독부, 동처, 매일신보사, 경찰서, 외적 중요기관 이거 파괴해야 되고, 7 가살, 조선총독 이하 고관, 일본 군부 순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반민족적 토 열신, 친일파 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외워야 돼. 5 파괴와 7 가살만 외우세요. 5 파괴와 7 가살. 5 파괴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잖아. 7 가살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외우면 돼요? 5 파괴. 파괴해야 될 5 종류. 그 다음에 죽여도 되는 7가지 종류의 인간들. 외우셔야 됩니다. 5 파괴, 7 가살. 성장 베이징으로 근거지 이전하고 단원포습에서 25년에 70여 명 숫자가 많아집니다. 자, 활동 중요합니다. 자,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 이게 왜 중요하냐? 최초 의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때 부산경찰서장이 고문서 모으는 게 취미인 거야.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문서 속에다가 폭탄 들고 던져버린 거지. 정말 멋진 형이지. 그래서 죽입니다. 박재혁.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온 사람은 김익상입니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 형 진짜 멋진 형이야. 이 형이 원래는 비행사가 꿈이었는데,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하다가 그 비행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네. 얼마나 인생이 꼬여. 하필 그때 만난 형이 또 원봉이 형을 만났네. 그래서 일단 가입을 했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국내로 와서 이제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이때 총독부는 남산에 있었어요. 기억나잖아. 1926년에 그게 경복궁안에 조선 총독부 완공되는데 그 남산에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해? 폭탄을 들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의선 타고 들어오는 거야, 만주에서.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지. 일본 경찰이 만주에서 국내로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일단 의심하지 않겠어요? 장사꾼도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도 많잖아. 그래서 짐 같은 거 다 뒤진다고.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보면 그거 다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사실은 김일성 선생을 패러디한 장면이 있어. 김일성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잘생겼거든. 가방에 폭탄을 들고 탄 거야, 기차에. 근데 일본 애들이 어때요? 경찰이 검문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때 어디 앉았냐? 앞에 일본 새댁이 한 3살쯤 된 아기를 안고 탄 거야. 거기 딱 앉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거는 거야. 아까짱 가와이 데스네 머리면서 아기 참 귀엽네요 이런 뜻이거든. 어떤 엄마가 지 아기 귀엽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죠. 꺼지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거기다 와세다대 교복 입고 있지. 잘생겼지.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가슴이 심장이 쿵하지 않겠니? 나 결혼했고 얘까지 낳았지만 나 아직 미모가 안 죽었네? 저 오빠가 나한테 말을 거네? 여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신혼부부 아니니? 그 가방 속에 기저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폭탄이 들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이래가지고 일본 경찰이 검문을 안 하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쓱 같이 내려가지고 폭탄을 들고 일단 1단계가 성공을 한 거지. 그리고 2단계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때는 아무래도 전기 초창기니까 전등이 어때요? 고장이 잘 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부로 가서 전기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폭탄 던져버린 거예요. 폭탄이 빵 터졌어. 조선 총독부가 요즘 말로 뭐야? 청와대야. 청와대에 폭탄이 터졌어.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경비병들이 어떻게 미친 듯이 2층 올라오겠지. 이때 김일성은 전기 수리공 복장으로 저기 폭탄 터졌어요. 누구 봤니? 저기 한 놈 뛰어가던데요? 이러고 어때? 지가 해놓고는 유유히 빠져나와서. 영화라니까 한편의 영화야. 그래서 요걸 패러디한 게 뭐냐면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장면 나오잖아. 그게 요 장면을 이 감독이 그걸 아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감독이 공부 좀 했구나. 우리 익상이 형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말로 하면 아무래도 전달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기저귀 가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이제 딱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감독이 그래서 난 분명히 감독이 공부를 좀 했다라는 게 확실히 알겠더라고. 이게 영화는 아는 만큼 훨씬 더 재밌다니까. 그런 장면이 난 딱 꽂혔고, 거기 보면 뭐 이륙양행이라고 한자로 써놨어. 폭탄 거기. 그 이륙양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아니야, 이륙양은. 부산의 백산사회, 간동의 이륙양행. 그거거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알고 그런 걸 보면 훨씬 더 재밌다고. 그게 김시현 선생 실존 인물을 다룬 그 영화란 말이야.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 어떡하냐.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도 안 잡힌 거지.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간 거야. 그리고 그 이듬해 상하이에서 다나카라는 놈에게 이놈을 죽이려고 이제 3명이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는 감옥 가는데 20년형을 살아요. 20년형을 살고 일본 경찰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후로 본 사람이 없어요. 죽였겠지. 나쁜 놈들. 김익성 형님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입합니다. 김상옥 옥상에다 던졌나봐. 종로경찰서 옥상에다가 김상옥. 그리고 10일 만에 이제 피하다가 10일 만에 경찰 한 1000명하고 시내에서 대치합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박희순 형님이 맨 앞에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이름이 김장옥으로 나옵니다. 왜 김장옥이었어요? 김상옥에서 시옷을 지읒으로 바꾼 거야. 뭐 재밌지. 알고 보면 진짜 재밌다니까. 한 번 더 봐봐. 더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발가락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 이 형이 진짜로 이 애들하고 1000명 넘게 대치하다가 결과가 되어 자살하십니다. 권총으로. 16명을 총을 쏴가지고 16명에게 사상을 입히고요.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자결하십니다. 김지석. 도쿄에 있는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것이 미주바시라고 이중교에 폭탄을 던집니다. 천황이 살고 있다는 황거지. 자, 그럼 얘기했잖아. 소위 말해 일본 천황, 우린 일왕이라고 하잖아. 이놈을 직접 노린 사람이 누구야? 이봉창과 김지섭인가. 순서도 알아야 돼. 몇 년인지도 외워야 돼.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김익상, 김상옥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 1926년에 동척과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분도 총격전 정지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일본 애들 여러 명 죽이고 자결하시거든요. 이분도 서울시내 한복판 을지로 이런 데서. 나석주는 황해도 사람이고요.
황해도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김구 아니니? 김구가 세웠던 학교가 있어요. 양산학교라고. 그 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간 거지.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하러 상하이 이런 데 가서 김구를 만나기도 해. 김구가 얼마나 기뻤겠니? 자기가 세운 학교 출신 학생이니까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 김구가 임정 경무국장이었다고. 그래서 임정에서 근무도 좀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의열단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임종과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콜라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나석주의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폭탄 던진 거야. 일단 식산은행에 먼저 던진 거야. 식산은행. 식산은행이 뭐라 했어? 한국산업은행 그랬잖아. 근대적인 산업을 심고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킨다. 이게 식산흥업운동 기억나지? 이게 산업은행이야.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에게 돈 주는 그 돈줄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약탈의 상징하냐? 어때요? 먼저 던졌는데 불발인 거야. 그래서 간다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폭탄을 또 어디 던진 거야? 동청에 또 던진 거야. 근데 또 불발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경찰 쫓아오지 않겠어요? 시가전 전개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석준 나왔어요. 1926년이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분은 임정과 의열단의 콜라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자, 이 많은 활동을 했어. 문제는 뭘까요? 해방이 안 됐잖아.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아까 김익상성이 1922년 상하이에서 단학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그랬잖아. 정말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정말 슬픈 일이 벌어져. 상하이가 항구잖아. 그래서 단학가에 저격을 했어. 여러 명이 함께 이게 1차, 2차, 3차 하려고 했는데 단학가라는 놈이 신발끈이 풀어져서 고기를 숙였어. 근데 하필 그때 신혼여행 하던 미국인 부부, 브라질 태생인데 이 아줌마는 당시 국적이 미국이야. 스네이드 부인이라고. 이 아줌마가 신혼여행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각해봐. 그 뭐지? 타이타닉처럼 이쁘게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하늘 레이스 달고 막 이러고 신혼여행 오는데 부둣가에 바람이 세니까 모자가 바람에 날린 거야. 오 마이 헷. 총은 빵. 모자는 날아가고 단학가는 숙여버리고 그 총알이 그 여자를 맞아. 근데 그 여자 죽어. 중요한 건 아프리카 아줌마가 죽은 게 아니고 미국 국적의 여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일본이 가만히 안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화를 내면 독립운동 세력은 어때요? 비타민이지. 버프를 당연한 거 아니야. 일본이 욕을 하면 잘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 독립운동 진영 안에서도 의열단은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여자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래가지고 독립운동 안에서 특히 이승만 이런 쪽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어때요? 이거 미친 짓이야 말이고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열단원들이 어때요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여긴 어디 난 누구?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조국의 독립에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조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헛갈리잖아. 이때 원봉이 형이 누굴 찾아가는 거야? 신채호를 찾아가는 거야. 베이징으로. 왜? 자기가 생각을 있는데 이걸 문장으로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당대 최고의 문장가 누구야? 신채호 아니니. 그래서 신채호에게 부탁을 하고 신채호 성이 알았어. 그리고 바로 써버리지. 그래서 5개의 파트 6,400글자를 그냥 갈겨버리는 게 신채호의 필력이지. 그게 뭐라고요?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나면 인터넷에 조선혁명선언 원문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걸 뭐 어느 부분을 잘라서 읽더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체온이 한 1도 정도는 올라야 돼. 열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이고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에 우동을 좋아하고 초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 내 피 속에는 일본 피가 많이 섞여있군 이렇게 생각해도 돼. 뭔 소리야. 핵심이 이거야. 민중 플러스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이게 핵심이야. 직접혁명을 뭐라고요? 폭력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 더. 전제가 이거야. 1번은 뭐다? 강도다. 딱 요거만 하면 돼. 요 두 가지만 하면 돼. 신채호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1번은 뭐니까? 개념 규정. 전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뭐든 그래서. 1번은 뭐야? 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하고 즐거운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 무한도전이 다시 이제 시즌2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과 먹으면서 이제 과일 먹으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 엄마가 강도야! 라고 소리 지른다. 이게 무슨 의미야? 옆집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외교론이라는 거야. 근데 해보세요. 강도야! 라고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잠 거지. 왜 강도가 지네 집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참고로 생활의 지혜야. 옆집 사람들 뛰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불이야밖에 없어.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지네 집 불탈까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외교는 아무 의미 없지. 왜? 당시 어때요?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힘없는 약소국가 조선 우리 말을 식민지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다는 거야. 누구? 신채호야. 또 다른 주장이 뭐야? 수많은 집 중에 하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온 것은 우리 집이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니까 강도가 지켜보는 앞에서 열심히 팔굽혀펴기하고 태권도, 정권 단련, 앞차기 뭐 이런 거 하자는 거야. 이게 뭐라고? 실력 양성론이라는 거야. 강도가 우리 힘이 길러질 때까지 기다려 주겠냐 이거지. 우리 장애인 만들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교론이고 실력 양성론이고 다 헛소리란 얘기야. 자치운동은 말할 필요도 없는 개소리고 그냥 멍멍이고 말이야 방구야 할 때 그냥 방구라는 거지. 그럼 어쩌라고?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어떻게? 강도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먼저 때려 죽여도 그건 뭐야? 살인이 아니라 뭐다? 정당방위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폭력이야. 문제는 뭐야? 아빠 혼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아빠는 아마추어고 강도는 뭐야? 프로페셔널 아니야. 아빠 혼자 나가면 아빠가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 온 식구가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엄마는 후라이팬을 들고 우리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단체로 때려댐비자. 뭐라고요? 민중혁이야. 뭐라고요? 폭력, 직접혁명이야. 그래서 그 새끼를 때려 죽여도 우리는 죄가 아니란 얘기야. 왜? 정당방위니까. 그럼 뭔 소리야? 의열단원들이. 얘들 지금 하는 활동 어때요? 올바른 일이다.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의열단 입단원서를 씁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 1923년이거든. 1923년 1월달 상하이에 있잖아. 많은 사람들 모여서 국민대표회 했잖아. 걷다 갖다 뿌려버린 거지. 걷다 갖다 뿌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회의하다가 전부 다 어때요? 나도 의열단 할래. 이러고 신청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타고는 하셨어야 돼. 재벌 되셔도 된다. 그러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 정말 신청은 정말 대단한 양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청은요. 3.1운동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숫자는 많았잖아. 하지만 어때요? 너무 평화적이다는 거야. 안중근도 아니야. 폭력은 열렬했지만 어때요? 혼자 했잖아. 그러니까 신청의 주장이 이거야. 3.1운동 때 사람들이 손에서 태극기가 아니라 뭐야? 수류탄을 들고 폭탄을 들고 던졌어야 된다. 라는 거지. 이게 신청의 주장인 거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서는 너무 중요하지. 작성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했고 일달 선언문이고요. 내용 외교론, 준비론, 자치론, 문화운동 다 쓰레기.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정치를 주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개별 투쟁을 했는데 활동 변화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투쟁을 많이 했는데 어때요? 한계를 인식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보는 거야 이제 활동 변화. 개별적 투쟁 한계를 인식하고요. 2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군사력 양성 모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중국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 1932년 난징 근처에 만든 거라 그랬어요. 민족혁명당 조선민주주의 전선연맹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그럼 이제 황포군관학교가 뭐냐면 중국 아이들이 만들었던 뭐라고요? 사관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요. 앞에 다 했잖아요. 그지? 1931년 11월이고요. 배경. 국민대표회의에 임시정부 침체. 그러니까 만든 게 뭐야?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을 중국인의 감정이 아까 했다. 만보산 사건 설명했나? 안 했나?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동네 이름이야. 만주에서 만보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농민끼리 어때요? 분쟁이 벌어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건너갔잖아. 어때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서로 어때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수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건 민족이 달라서 생기는 분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어느 농촌에나 다 생기는 분쟁이라고. 근데 큰 분쟁은 아니야. 서로 험악하긴 했지만 죽거나 다치진 않았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근데 이걸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선일보를 시켜가지고 크게, 조선일보가 이때는 뭐 일본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닌데 낚인 거야.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오보를 크게 된 거지. 뭐야? 중국 놈들은 우리 조선 사람 어때요? 죽였다. 이렇게. 이게 보도되자 우리 또 냄비 근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전국의 차이나타운에서 왕서방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왠지는, 자, 무슨 말이냐면, 1931년 7월이 만보산 사건. 그리고 9월 18일이 만주사변이에요. 그럼 만보산 사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면 당연히 어때요? 중국 애들과 싸우게 되겠죠. 그럼 원래부터 조선과는 적이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손잡고 싸울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어때요?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한중 분열 작전입니다. 이게 만보산 사건이야.
그리고 만주사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구가 침체판 임시정 활로를 찾기 위해서 결성했고요. 활동 이봉창.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 던졌죠.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가 한이 이봉창 저격 일왕 불행부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불행에도 적중하지 않았다. 이걸 구실로 일본의 상해사변을 일으켰고 상해사변을 승리로 이끈 시라카와 대장 윤봉길이 훈코공원에서 폭탄 투축해서 죽이고 장애인 만들고 그러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고 중국 군관학교 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합니다. 낙양 군관학교에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나고 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임시정부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밑에 자세히 보기 한해옥단 오른쪽에 만부산 사건 그 다음에 한국인 특별반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말고도 나오는 게 있어요. 개별적인 의견 활동이 있어요. 자, 강우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국민 노인동맹단 또는 노인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1919년 9월 3대 총독을 부임한 사이토. 사이토가 누구야? 문화통치하러 온 놈 아니야? 이때 강우규가 오늘날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가본 사람 아는데 강우규 동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 노숙자들이 많이 계셔서 막고 있는데 65세 노인네가 폭탄 던집니다. 거의 유연경급이야. 그래서 37명이 사상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토를 죽이지 못해. 사이토가 탄 마차는 벌써 떠났거든. 개별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부민관이고 요거 문제 나와가지고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죠. 부민관은 자 보세요. 1945년 7월달에 서울 부민관에서 친일단체 대의당이 개최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장. 무슨 말이야? 아시아 민족이 서양 애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거야. 한마디로 친일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대회라고. 여기에 조문기 등 애국의사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일제 고위 간부들과 친일 민족자 반역자의 제거를 시도했던 거야. 이거는 의열단도 아니고 애국단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개별투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의열단에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서 오답으로 만들었다고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국에 이제 백정기라는 분도 있고요. 양근한, 박열을 우리 영화로 봤잖아. 박구여루, 박열. 그 다음에 이제 조명학. 28년에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 히로히토 천황이라고 부르는 그 새끼의 장인을 사살하기 시도했지만, 이런 것들을 투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강우규와 부민관 의견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인 애국단은 다 알잖아.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이봉창, 윤봉길. 그럼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뭘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의열단을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37쪽보다는 837쪽은 지난번에 다 했던 거니까 강우규하고 부민관 의거 정도 눈여겨봐주시면 되고 836쪽을 정말 사진을 찍듯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무장투쟁 파트에서도 843쪽에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무장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 낸 것도 해오시고요. 아시겠죠? 꼭이야.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수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꼭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